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넉 달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요. 선거구 변동이 예상되는 지역의 정치 신인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의 시작을 알리는 예비후보 등록 첫날. 가장 발빠른 행보를 보인 건 소수 정당인 진보당입니다. 전남 지역에 출마한 6명의 인사들은 오전 일찍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심판 등을 강조하며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 명함을 나눠주거나 홍보물을 배부하는 방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와 순천 등 선거구 변동이 예상되는 지역의 후보자들은 답답함이 더 큽니다. 최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선거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될지 또 언제쯤 확정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도대체 어디로 나오는 것이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그런 점이 매우 아쉽고. 특히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은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고 이미 마련해놓은 선거사무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을 미루는 출마 예정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확정적인 룰과 규정이 빨리 나와줘야 게임에만 열심히 집중할 수 있는데 막연히 뛰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신인 입장에서 불리합니다. 선거구 획정 시한이 이미 8개월 이상 지난 상황에서 지역 출마 예정자들은 국회가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해선 안 된다며 하루빨리 선거구를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민주당 전남 지역 총선 출마 예정자 가운데 15명이 중앙당의 1차 공직 후보자 적격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 따르면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에서는 김문수, 손은모, 서가번, 조용우 등 4명,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에서는 권향엽, 여수 을에서는 권오봉, 고흥, 보성, 장흥, 강진에서는 최영호 출마 예정자가 적격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까지 서류를 제출받아 2차 적격 심사를 진행한 뒤 이달 말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문수 민주당 이재명 대표 특보가 순천 지역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특보는 오늘 순천 아래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떠나고 있다며 순천 민주당, 호남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 고향에서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특보는 이어 순천과 여수, 광양을 통합한 이순신 특례시 추진과 민주당의 혁신, 기본소득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남에서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광양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냉랭한데 앞으로 10년 동안 광양에만 약 4만 세대가 더 공급될 예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8천만 원 할인 분양으로 기존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중도금 무이자 등 여러 혜택에도 저조한 분양률을 피하지 못한 광양시 아파트 시장. 마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입주자를 모집해놓고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지 않자 시행사는 위약금을 돌려주며 분양 시점을 연기했습니다. 지난 9월 기준 광양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1,600여 가구, 전남 전체 미분양 물량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대출이자 부담으로 분양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물량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현재 10개 단지 7천여 세대가 시공 중이고 착공을 앞둔 공동주택도 9천 세대가 넘습니다.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이 예정된 곳까지 포함하면 10년 후 4만여 세대가 추가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이렇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서는 과잉 공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1년을 기점으로 광양시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해도 공급 속도 조절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너무 이렇게 많이 내주는 바람에 좀 그렇지 않냐. 허가를 좀 줄이겠다 그러는데 기존에 지금 허가 나온 상태도 가파한데. 광양시는 과잉 공급을 우려하기에는 섣부르다는 입장입니다. 공동주택 사업은 10년 후를 내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생긴 다음 공급하면 대처가 늦다고 설명했습니다.
적게 추진하지 못하면 저희 광양시 과거처럼 인접 지역에 인구를 내줄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대신 이미 사업 계획 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은 착공 시기를 조절하고 신규 공급 대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율촌 제1산단이 수요에 못 미치는 공급 여건 속에 거의 10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개청 20주년을 맞는 광양경제청은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은 당면 현안 해결을 향후 핵심 전략으로 삼아 산업단지 용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630만 제곱미터의 율촌 제1산단은 현재 99.2%가 분양됐습니다. 최근 5년간 분양 실적의 평균치로 산출한 광양만권의 산업용지 연평균 수요는 36만 제곱미터. 내년 초 대기업 공장이 착공할 용지를 제외하면 현 시점에서 분양 가능한 산업용지는 29만 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2차 전지 등 신성장 산업의 수요가 늘고 있고 대부분 2025년에서 27년 사이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서 광양만권의 산업용지는 크게 부족한 현실입니다. 광양만권은 어떤 다양한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광양항이 위치해 있고 또 양호한 어떤 공업용수와 그리고 전력들의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면서 다른 지역보다 산단 분양가가 저렴해서 어떤 기업들이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장점들이 있어서 아마 이곳을 선호한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산단 조성이 진행 중인 지역은 해룡, 세풍, 황금산단과 율촌 제2산단 등 4곳. 해룡산단은 1단계 임대산단과 2단계 일반산단 1차는 완공됐고 2단계 2차가 2026년 9월에 공사가 끝납니다. 2030년 완공 예정인 세풍산단은 민간개발 1단계는 끝났고 2단계가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나머지 105만 제곱미터는 공영개발 전환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경제청은 이를 통해 완공 시기를 앞당기고 분양가도 낮춰 조기 분양한다는 계획입니다. 세풍산단도 지금 민간이 개발하고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공영개발로 전환을 해서 좀 신속하게 개발을 해서 지금 제공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완공될 황금산단은 1단계 공사가 준공된 가운데 전체 공정률이 78%, 분양률은 32%입니다. 2030년까지 379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율촌 제2산단도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 타당성 분석과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 중입니다. 개청 20주년을 앞둔 광양경제청이 지역의 당면 현안인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에 매진하면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시가 지역 맞춤형 공공보건의료 마스터 플랜을 수립합니다. 순천시는 오늘 서울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추진 전략과 연차별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착수한 순천형 공공보건의료 마스터 플랜 추진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의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는 정부 주도의 하달식 의료정책 방향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의료기관, 시민들이 함께 응급의료 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광양시가 올 한 해 2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포스코 퓨처엠 1조 1,200억 원, 전남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7,500억 원, 포스코 리튬 솔루션 5,750억 원 등 18개 기업으로부터 2조 6,947억 원의 투자 유치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의 이 같은 투자 유치는 지난해 30개사 2조 3,300억 원을 상회하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한 6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탑승 정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탑승 시행 한 달 만에 15,000여 명이 복지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했고 이는 시내버스 이용률로 볼 때 2.7배나 급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지난달 1일부터 도내 시단위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탑승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교통체증 감소와 탄소 저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조업 37년 만에 열연코일 누적 생산량 5억 톤을 달성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1987년 1열연 공장을 시작으로 2014년 4공장까지 순차적으로 준공해 조업 37년 만에 열연코일 생산 누계 5억 톤 신기록을 달성했으며 오늘 광양 1열연 공장 앞에서 기념비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포스코는 열연코일 5억 톤이 지구에서 달까지 41번 왕복할 수 있는 길이로 소형 승용차 5억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고 이번 신기록은 최고급 고부가 가치 강판의 안정적인 생산에 크게 기여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신병수 신경외과의원 원장 신병수 2천만 원, 여수시 돌산읍 개동마을 주민 1동 68만 1,000원, 고흥군 포두면 봉덕마을 주민 1동 46만 2천 원, 구례군 산동면 상이마을 주민 1동 41만 원, 고흥군 도양읍 동복마을 주민 40만 원, 순천시 도사동 43통 에너지 오룡마을 주민 1동 30만 원, 고흥군 포두면 삼정마을 주민 1동 23만 4천 원, 순천시 도사동 27통 금전 동너마을 주민 1동 20만 원, 고흥군 포두면 양지마을 주민 1동 11만 원, 순천시 서면 비월마을 주민 1동 10만 5천 원, 외서면 대전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순천시 외서면 구암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송곡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장산마을 주민 1동 6만 원, 광양시 다안면 안기복 5만 원, 순천시 외서면 신촌마을 주민 1동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2024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남 지역 신혼부부는 평균 1억 2천만 원가량의 빚을 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통계 결과에 따르면 전남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은 5,528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8.13%가 증가한 금액인데요. 하지만 금융권 대출 잔액을 보니 5%가 늘어난 1억 1,917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 보건소가 오는 16일 선천성 소아심장질환 환자를 위한 무료 진료를 실시합니다. 연세대 소아심장혈관병원 의료진이 심장 초음파 검사 등을 진행하며 내일까지 전화로 예약을 받습니다. 순천시 가족센터가 다문화 엄마학교 3기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3기를 맞은 다문화 엄마학교는 이주 여성이 자녀에게 공부를 가르칠 수 있게 학습 지도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종일 부슬비가 오락가락 내렸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내일은 비가 그치고 구름만 많겠지만 목요일인 모레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낮 동안 더 포근해집니다. 한낮 기온 15도로 오늘보다는 3도, 평년보다는 6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더 낮게 출발하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 7도, 광양 6도, 순천 5도, 고흥은 4도로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낮습니다. 한낮 기온은 크게 올라 여수 13도, 그 밖의 지역은 15도로 전망됩니다. 해상에는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는 1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전 9시 23분, 간조 시각은 오후 3시 29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시도의회가 모레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의대유치 대책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최근 지역의 여야 4당 위원장이 공동 협약을 맺고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의대 신설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영록 지사가 전남도청 실국장 회의에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고병환성 AI와 관련해 농가 단위 방역을 철저히 하면 철새가 와도 막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언급하며 농가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